여러분, 조선시대를 떠올리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과거 시험입니다. 양반도 평민도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던 공정한 사회.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 조선의 과거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그저 아버지 덕분에 바로 벼슬에 오를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그것도 왕조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제도였다면? 오늘은 조선시대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음서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조선판 부모 찬스, 그 실체를 지금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조선은 과거 시험 사회였습니다. 3년에 한 번 열리는 대과, 수만 명이 응시하고 겨우 33명만 합격하는 좁은 문. 합격하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자 출세의 보증수표였죠. 조선의 젊은이들은 과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밤낮으로 사서삼경을 외우고 책상 앞에서 청춘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험장에 아예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시험을 보지 않아도 20살이 되면 자동으로 벼슬이 주어지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음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사, 그 기록은 누구의 시선으로 남겨졌을까요? 지금부터 시간의 결을 따라 다시 들여다봅니다. 음서제. 음은 그늘, 서는 벼슬에 임명한다는 뜻입니다. 즉,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자식이 벼슬을 얻는 제도. 이것이 조선의 공식 제도였습니다.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정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이거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공신이라면 그 자식은 자동으로 관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경전 암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십 년간 공부한 다른 양반들을 제치고 20살이 되면 바로 구품 관리로 출발합니다. 현대로 치면 어떤 의미일까요? 공무원 시험 없이 바로 7급 공무원 발령.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기업 공채 없이 바로 임원자녀 특별 채용,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불공정한 제도를 왜 공식화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조선 왕조를 세운 사람들, 그들에게 보답해야 했으니까요. 1392년 조선이 건국됩니다. 이성계와 함께 나라를 세운 공신들이 있었습니다. 정도전, 조준, 남운, 하륜. 이들 없이는 조선이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이들은 동지이자 전우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왕조의 뿌리다. 그 공을 잊지 않겠다. 너희 자손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 이것이 음서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상이었습니다. 나라를 세운 공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상이 특권이 되고 특권이 세습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소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나라를 세운 공신들, 그리고 정말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들의 자식에게만 주어졌죠. 하지만 조선 중기로 가면서 범위가 넓어집니다. 정이품 이상이면 음서 가능, 종친이면 음서 가능, 공신의 후손이면 음서 가능. 그렇게 음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벼슬이 실력이 아니라 집안으로 결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양반 가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하는 집안이다. 아버지도 관리, 아들도 관리, 손자도 관리. 이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조선은 점점 가문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회로 변해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조선에는 과거 시험이 있었잖아요. 과거는 여전히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의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발선이 달랐습니다. 음서로 들어온 사람들은 20살에 구품 관리로 시작합니다.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30살, 40살까지 시험을 보고 또 봅니다. 합격해도 똑같이 구품부터 시작입니다. 음서로 들어온 사람은 이미 10년 경력을 쌓았는데 과거 합격자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습니다. 승진 경쟁에서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음서 출신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 자체도 공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반 자제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스승에게 배웁니다.
서원에서 공부하고 같은 양반 자제들과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반면 평민은 어떤가요? 농사를 지어야 하고 책도 구하기 어렵고 시험 비용조차 부담입니다. 그러니 과거 합격자의 대부분은 결국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은 겉으로는 시험 사회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기층이 고착된 사회였습니다. 음서제는 단순한 취업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제도가 만든 결과는 훨씬 더 컸습니다. 첫째, 관료층이 고착되었습니다. 벼슬은 특정 가문들이 돌려막기 하듯 차지했습니다. 둘째, 신분 상승이 차단되었습니다. 평민이 과거에 합격해도 이미 음서로 들어온 사람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정치 권력이 세습되었습니다. 같은 집안끼리 혼이 나고 서로 밀어주고 권력을 나눠 가졌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나라가 한 집안 기업처럼 굴러간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음서제가 만든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입니다. 19세기 안동 김씨 가문이 나라를 장악합니다. 왕비를 배출하고 요직을 독점하고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음서와 혼맥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집안의 아들들은 음서로 관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명문가와 혼이 납니다. 딸을 왕실에 보내고 아들을 요직에 앉힙니다. 그렇게 권력이 한 집안에 집중됩니다. 왕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나라의 중요한 결정은 세도 가문이 내립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정의 문란, 탐관오리의 횡포, 밀란의 발생,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만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이 음서제가 만든 최악의 결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익숙한 구조를 봅니다. 조선의 음서제는 현대의 특권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부모의 스펙이 자식의 스펙이 되고 출발선이 고정되고 계층 이동이 막히는 사회. 조선은 말로는 시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모 찬스 사회였습니다. 능력보다 혈통, 실력보다 배경. 이것이 조선 500년을 관통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어쩌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음서제를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과거 시험으로 공정을 외쳤지만 속으로는 세습과 특권이 작동하던 사회. 음서제는 처음에는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권이 되었고 결국 나라를 병들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조선의 음서제는 과연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출발선이 다르고 기회가 불평등하고 계층이 고착되는 사회. 그 모습은 과거에만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